양수 xy에 대하여 라고 있고요. 그러니까 xy를 곱한 게 fx 플러스 f에 되겠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는 게 있어요. 이게 누구랑 관련된 거냐면 우리가 수원할 때 y는 fx는 fx ax 지수함수에서 항상 성립하는 항등식이 있고 그다음 로그 함수에서 항상 성립하는 항등식인데 이게 로그 함수랑 관련이 되고요. 예를 들면 지수함수는요 fx 플러스 y 이렇게 그럼 이게 x자리에 x 플러스 y를 집어넣는 거니까 이게 a의 x 플러스 y 승이 돼서 이게 a의 x승 ay 승 그래서 fx 곱하기 fy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f하고 x-y는 지수자리에 x-y 승 이렇게 되기 때문에 분수꼴로 우리가 처리를 해서 fy분의 fx 뭐 이렇게 되는. 그리고 예를 들면 f nx 이렇게 하면 여기가 nx 승이니까 a x 승의 전체 n 승이 돼서 얘 같은 경우는 fx의 n 승 이런 항등식이 항상 성립하는 게 지수함수야. 로그 함수에는 뭐가 있었냐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fx가 만약에 로그 a의 x 이렇게 로그 함수였다면 자 그러면 f 한 다음에 xy 하면 이제 진수 자리에 xy가 들어가는 거고 진수의 곱은 두 로그의 합으로 우리가 분리를 해줄 수가 있죠. 그래서 얘가 로그 써줄까 중간까지는 로그 a의 xy 이렇게 되니까 이 로그 a의 x 로그 a의 y랑 똑같은데 이게 x자리에 x 집어넣었으니 이게 fx고요. 이게 x자리 마이너스 이게 플러스 f y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게 문제에서 알려준 저 시계랑 똑같은 거야. 그럼 예를 들면은 로그의 성질 기본적으로 조금만 더 써보면은 예를 들면 뭐 y분의 x 분수꼴로 돼 있으면 이거는 로그 a하고 y분의 x 진수자리에 분수꼴이 들어가니까 뺄셈으로 분리를 할 수 있겠죠. 로그 a의 x 마이너스 로그 a의 y니까 이거 fx 마이너스 fy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야. 그리고 딱 하나만 더 f 한 다음에 x의 n승 이렇게 들어가면 이게 뭐야 이게 이렇게 들어가면 이 로그 a의 x의 n승이니까 얘 밖으로 내려버릴 수 있죠. 정확히 말하자면 x가 원래 절대값을 남겨놓고 내려와야 돼. 짝수 있는 거네. 홀수는 상관없지만 짝수는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건 그냥 생략하고 그냥 쓸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그러면 n하고 로그 a의 x가 되니까 얘가 fx랑 똑같으니까 nfx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 이거는 근데 n이 볼 수 있다. 아니면 x가 짝수이고 또는 x가 양수. x가 양수면 절대값을 남기고 내려오면 안 남기고 내려오면 그냥 다 내려도 상관이 없고요. 근데 지금 얘는 x, y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써도 상관없어요. 양수 조건 때문에. 근데 예를 들면 여기가 n이 2인 경우에는 여기 음수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음수인 경우는 절대값을 남겨놓고 나야 진수가 양수가 될 수 있고요. 자 일단 이거를 알고 있다면 그냥 바로 로그의 성질로만 체크를 해도 돼요. 자 그렇다면 얘 같은 경우는 이거 로그 한 다음에 x의 x제곱분의 a 이렇게 하면은 이 x의 마이너스 2승이잖아요. 그 마이너스 d 앞으로 빼내면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죠? 마이너스 2 로그 a의 x 이렇게 나온 거고 얘 같은 경우는 그러면 로그 a의 x 3승은 이렇게 되니까 3 앞으로 빼내면 3 로그 a의 x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고 얘 같은 경우도 이게 틀렸다는 거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네? 진수자리 이렇게 들어가면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뺄셈으로 나왔어요. 그죠? 틀렸어. 이렇게 풀 수가 있지만 만약에 수원선행을 안 했거나 또는 서술형이라서 이걸 로그다 여기까지 우리가 쓰면 안 된다라고 한다면 여기 필기를 한번 하고 직접 대입을 해서 우리가 얘네 모양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것도 발상적이지만 경험상 한번 그냥 봐보세요. 그거 따라서 한번 해보자. 자, 얘 같은 경우는요. 얘 같은 경우는 x제곱분의 1 있잖아요. 이 모양을 어떻게 만들냐면 나는 이렇게 만들게요. 하나 x 있으면 하나 x분의 1 이렇게 집어넣으면 f1 이렇게 되죠. 그래서 f1을 먼저 구해보면 1, 1, 1, 1 집어넣잖아. 집어넣으면 x에다가 x 이렇게 쓸게요. x 땡땡 1, y 땡땡 1 둘 다 이렇게 1 집어넣으면 f1은 f1 플러스 f1 이렇게 날려서 내가 알게 된 사실은 f1이 항상 0이라는 알게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자리에다가 x 하나를 x분의 1 어차피 역수꼴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좀 발상적이지만 x는 그대로 x 놓고요. y 자리에다가 내가
x분의 1을 대입을 해볼게요. 이렇게 대입을 한다면 얘는 그러면 fx분의 x니까 그 여기가 이제 0이 되는 거야. 이렇게 세팅을 해주고 fx 플러스 f x분의 1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알게 돼서 이게 0이기 때문에 와 fx분의 1이 역수 취한 거 fx랑 부호가 반대다 이걸 얻어낼 수가 있어요. 이거 나왔으면 이제 끝나는데 이거 찾는 게 좀 힘들어요. 1 먼저 찾고 그 다음에 1 찾아내는 거. 그래서 그 다음 뭐 할 거냐면 이제 x제곱을 쉬워요. x분의 1, x분의 1 두 개를 집어넣는 이 앞에 이거 귀찮으니까 안 쓸게. x분의 1, x분의 1 집어넣으면 이제 f하고 x제곱분의 1이니까 이게 fx분의 1 플러스 fx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근데 얘가 마이너스 fx, 마이너스 fx가 마이너스 2fx 이렇게 되는 걸 대입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나요? 이게 양수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양수만 집어넣으면 상관없어요. x, y가 양수니까 1, 1 집어넣어도 되고요. x 그대로 집어넣어도 상관없고 x분의 1의 양수는 맞죠? 그러니까 여기 집어넣어도 되는 거지 마이너스 x 이런 거 집어넣으면 안 돼. 그건 음수가 돼버리니까 음수가 집어넣으면 안 되고요.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x 3승 같은 경우는 이건 좀 더 쉽겠죠? x 3승 하기 전에 x 제곱을 먼저 구해야 돼요. 그러면 x 집어넣으면 fx제곱은 fx가 2fx 그러면 x 3승은 x제곱 이렇게 적으면 x 3승이죠? fx제곱 근데 이게 2fx니까 3fx 이렇게 그냥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괜찮냐? 많이 졸려? 안 졸고 듣는 게 기특한 그렇게 하면 되고요. 자, 얘 같은 경우는 이게 항상 모순이 되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항상 성립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발례를 보여주면 되는데 이게 좀 이런 게 귀찮아요. 엄밀하게 하기가. 그러니까 예시를 막 들어야 돼. 나는 어떻게 풀었었냐면은 y분의 어떻게 했더라? 이게 이렇게 생각해서 보는 것 같아요. 이게 성립한다면 여기다 쓸게요. f하고 저게 x 곱하기 y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괜찮냐? 그럼 얘는 왜 분리하면 fx 플러스 f 이건 항상 성립하는 거죠. 왜냐면 항상 성립한다고 말해준 거를 변형해 나가는 거니까.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그러면 fx하고 우리 역수 취하면 그전 거랑 부호가 반대로 바뀐다라고 했으니까 이게 마이너스 f y랑 똑같은 말이야. 그러면 이런 말이랑 똑같은 거예요. 얘가 성립하면 이런 말은 얘가 이렇게 된다면 이런 똑같은 말이야. 그럼 이런 소리죠. fx, y분의 x가 이거라면 fy분의 x가 fy분의 fx 이겠느냐 똑같은 말인데 우리가 얘가 이거라면 이런 전제를 깔았죠? 얘가 이거면 얘가 이거냐니까 얘네들이 똑같은 자리를 보면 돼. 그럼 이걸 물어보는 건 똑같은 거지. 그러면 fx 마이너스 fy분의 fx 이게 항상 성립하냐 이렇게 물어본 건데 이거는 아까 f1이 0이었죠? 1이 0 f2는 뭘까? 2는 1 집어넣으면 이 숫자를 발리를 찾으려고 하는데 1 집어넣으면 2x 2x는 2를 집어넣으면 f1 플러스 다시 너무 암산이 안 된다 지금 f2x는 fx 플러스 f 이렇게 되네요. 아니면 한쪽을 묶어서 정리해. 나 이거 뭘 대입하면 좋을까? 이 발리를 어떻게 찾아줘야 하나? F는 F요. 이렇게 말해도 괜찮겠다. Y에다가 1 대입하잖아요. X는 그대로 X 놓고 Y에 1 집어넣잖아. 그럼 얘는 F하고 1분의 X가 그냥 FX랑 똑같은 말이죠. 근데 여기는 지금 F1분의 FX인데 F1은 몇이기 때문에 0이기 때문에 정의가 안 되죠. 애초에 뭐 갖다 칠 수가 없겠지? 그래서 안 된다라고 해도 되고 아니면 적당한 숫자를 찍어서 발레를 써야 되는데 딱히 떠오르는 숫자가 없네요. 그래서 얘를 정석대로 푼다면 이런 식으로 막 대입을 한 근식에 적당한 식을 숫자나 식을 대입을 해서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근데 이거 너무 특별한 꼴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마이너스 이렇게 됐다? 그러면 모르겠어. 근데 플러스가 됐다? 이거 바로 로그리즘들이 떠올라야 돼요.
fxy는 fx 플러스 fy. 근데 시험 때 혹시나 이런 모양 나왔다? 그럼 너네가 지수네, 로그네 해가지고 바로 풀 수 있으면 좋겠고요. 이거는 요 부분만 한번 써볼까요? 이것도 한번 써볼까요? 이거 중간 과정 다 얘는 냅둬. 하나만. 야, 다 쓰지 말고 몇 개만 쓰자. 중간 과정. 얘는 f하고 x-f y 이렇게 쓰시고요. 얘도 요거랑 이 두 개만 한번 써볼까요? 얘는 a의 x 플러스 y승인데 ax승 a y승이니까 fx fy랑 똑같다. 이거는 a의 mx승인데 지수법칙에서 a의 x의 n승이니까 이게 fx의 n승이다. 이렇게 중간중간 몇 개만 증명하고 빼기는 더하기랑 원리가 거의 비슷하니까 냅두고요.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세 번째, 첫 번째, 세 번째 지수로 증명 한번 해보시고요. 잠깐만 멈춰. 요것만 설명하고 쓸 시간 줄게. 그리고 여기도 기억하기 위해서 f1 내가 fx분의 2개 구했죠? fx제곱 구하는 거 좀 씁시다. fx제곱은 x에다가 그대로 x로 냅두고요. y에다가는 x를 대입을 해서 이렇게 대입을 해주면 fx제곱은 fx 이렇게 되니까 2fx 이렇게 해가지고 x3승은 x제곱 이렇게 집어넣는 거죠. 이게 그럼 fx제곱 이렇게 되면 이게 2fx니까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니은 확인한 거였죠. 그래서 일단 옆에다가 이 개념 빈 공간을 잘 필기 좀 조그맣게 해보고 그 다음에 이런 거 대입해서 쓰는 것도 한번 따라 써보세요. 네. 맞다. 가나? 16장 이렇게 나와. 열심히니까 오늘 수업 시간에 얘 다 풀고 충분하겠지? 7장이 나오게 안 돼. 이제 하고 클릭 시간에 6장 풀고 숙제로 읽어야죠. 풀면 딱 낫지 않을까? 이거는 할 수 있을 것 같거든, 내가 봤을 때. 왜냐면 내가 2번, 3번 된 게 아니라 한 번만 했으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이거 쓰시고요. 쓴 다음에 썼으면 다른 거 앞에 좀 풀고 있읍시다. 다 썼어? 나중에 찍게? 네. 나중에 찍게요? 네. 그럼 넘어갑시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요, 얘들아. 뭐, 이런 거는 문제 그냥 푸는 거는 어렵지 않은데, 그냥 문제를 딱 봤을 때 너네가 좀 이렇게 어느 정도 파악을 했으면 좋겠거든. fx가 임의의 자연수 x 자연수라고 했어. 다음 조건 모두 만족시킬 때 f 1010을 구하래요. 어떻게 1010을 구할까? 1010을 대입하면 되나? 하고 봤더니 f10을 알려준 다음에 이거는 따라하세요. x가 4 커지면 그 점꼴로 이제 계산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내가 x 플러스 4를 구하고 싶다? 얘를 이용하는 얘기죠. 그럼 10 대입하면 내가 누구를 구할 수 있냐? F14를 구할 수 있겠지? F14를 구했으니까 그 다음 누구를 구할 수 있을까? F18을 구할 수 있겠죠? 4씩 계속 커지는구나. 근데 이게 몇 번이냐면 야 10이 1010 되려면 1000이 늘어나야 되지. 4씩 250번 늘어나야 1010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이거를 그 전 거 1 더한 거분의 1 뺀 거 이거를 250번을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건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러면 어떤 규칙이 있겠지? 내가 250번 다 할 리는 없으니까 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계산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 해볼게요. 그러면 F14는 10 플러스 1분의 10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니까 11분의 9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그 다음에 이제 본분수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F 18은 11분의 9 플러스 1분의 11가 뭐죠? 분수가 나오네요? 이렇게 되죠? 그럼 분모 분자 11, 11 곱하면은 9 더하기 11이니까 20분의 이렇게 써도 되겠죠? 그다음 11, 11 곱하면 여기가 9, 여기 11이니까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10분의 1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하나 더 F20은 한 몇 개? 내가 봤을 때 6개까지는 안 나올 것 같거든, 규칙이 보면. 언제는 10이 나오지 않을까? 안 그러면 규칙이 안 나올 것 같아. 자, 이렇게 써놓고 자, 그럼 얘는 마 10분의 1 더하기 1분의 마 10분의 1 빼기 이렇게 되고요. 그럼 얘는 분모 분자에 10, 10 곱해주면 되겠네요. 마 1, 10이니까 마 1, 마 10이니까 마 10. 미친 거야. 안 끝나. F하고 26은 그러면 마이너스 9분의 11 마이너스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9분의 11 마이너스 1이니까 9 곱하면은 얘가 마이너스 11 플러스 9니까 마이너스 2분의 오케이 마이너스 됩니다.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9니까 마이너스 20 해서 드디어 나왔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하니까 처음 거랑 다시 똑같이 10이 됐어요. 네 번 하면 10이 된 거야. 그럼 이런 느낌이죠? 10에서 출발해서 플러스 4 플러스 4 플러스 4 플러스 4 이렇게 4번 했더니 다시 10이 이렇게 나와요. 이때는 F 이렇게 되죠. 얘가 됐으니까 그럼 내가 여기 4번마다 4번 시행하면 처음이랑 똑같아요. 근데 우리 얘 몇 번 시행한다고 했냐면 250번 시행한다고 했거든. 그 250번 시행하면은 250을 4로 나누면 되겠죠. 그럼 여기 4, 6, 24 하면 240 나오고요. 2 하면은 8 이렇게 되고요. 그럼 나머지가 2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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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 할 때마다 계속해서 다시 10으로 돌아와. 그걸 62번을 하고 4번에서 10, 4번에서 10, 4번에서 10 이걸 62번을 하고 그 다음 2번 더 시행해라 했으니까 한 번씩, 2번씩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순서를 잘 세주면 되고 이게 사실 말이 함수지 이 수원에 있는 수학적 귀납법이에요. 수학적 귀납법을 하나씩 대입해서 나열하고 규칙을 발견해라. 이거랑 똑같은 거니까 이거는 솔직히 이대로 수학적 귀납법에다 그대로 집어넣고 너네 수열 배웠니? 조금 배웠어? AN 막 이런 표현 봤어요? A1, A2 이런 거 기억나? 선생님 기억나요? 이런 거. 오케이. 네, 여기까지 얘기할게요. 좀 더 알면 조금 더 얘기해 주려고 했는데. 자, 그 다음에 이거 풀고 가야지. 네, 이거 너네가 한번 좀 풀어보세요. 풀고 넘어갑시다. 아직 막힌 게 없었어? 아직 안 막혔어? 좀 막혀? 네, 근데 계속 막혀. 왜 적었니? 저 큐? 이거 잠깐만 그림이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 이게 A가 2인가? 이게 A 어떻게 해야 되죠? A가 A에 마이너스 1,0이에요? 그렇죠? 0, 마이너스 2에 그때 BC가 이렇게 나왔어요? 이치 같은 거 이렇게 나와요? 그냥 확인 정확히 해서 기울기로 보면 되겠죠? x증가량 1
y도 그냥 마이너스 2. 여기는 지금 4, 0, 4, 2니까 2분의 1 지가 맞죠? 그러면 얘네들의 중점이 그러면 이제 원의 중심이 되는 거죠? 뭐가? 아, 중점이 일단 여기가 중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외접원에는 저기 Q가 P, B, C Q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P, B, C P는 1, 4분의 5일 정도고 이거 이렇게 연결했을 때 2대 1 이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PBC가 ABC의 3배나 되는데 보였어요? 근데 지금 얘 높이가 2잖아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P 위치가 이쪽 되고 얘 같은 경우는 있잖아. 이거 K 구하면 어디 있어? X. 아, X야? X 못 보이는 X 못 보였어? 이 원방에다 대입하면 되잖아. 근데 네. 중심하고 머리 중심은 얘네들 중점. 그거랑 반지름이 정면머리. 그거랑 써서 만지르는 거랑 그렇게 해도 되고요. 아니 원방을 작성한다면 대입해도 돼. 너무 복잡하게 나? 그래요. 이 반지름이잖아. 여기에서 거리가 좀 오지. 반지름이 그 정도면요? 근데 2.5이네요. 반지름이 있었나? 1이면 자, 계산해주고. 근데 이 계산이 2차식인데 근해공식 써야 되는 상황인가? 모르겠어요? Q에는 2차식인가? 아, 내가 잘 썼어? 수업 했니? 네, 다음 넘어갈게. 계산이 누나 그거 생각보다 덜 복잡할 수 있어. 자, 170번 여기 봅시다. 자, 이거는요 그냥 발산 포인트가 딱 있어. 이거는 항등함수라고 했잖아요. 항등함수라고 했으니까 내가 x에서 x로의 항등함수라고 했으니 fx가 그러면 내가 여기다 a 집어넣으면 결과값이 a가 나와야 되고 b 집어넣으면 결과가 b가 나오고 c 집어넣으면 c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근데 확실한 건 지금 여기 집합의 원소들이 이렇게 나열돼 있으면 얘는 다 서로 다른 값이죠. 맞아요? 서로 다른 값이지? 그럼 예를 들면 a, b, c가 지금 어디 구간에 들어갈지 어디 범위에 들어갈지 모른단 말이야. 그럼 상상을 해보면 만약에 전부 다 여기 a, b, c가 들어간다면 a 넣어도 마육, b 넣어도 마육, c 넣어도 마육 항등함수가 아니죠? 그럼 셋 다 여기 들어가는 건 안 되는 거야? 그럼 셋 다 여기 들어가면 얘가 1차 함수죠. 기울기 3이지. 그럼 증가함수니까 1대1 대응이야. 그럼 x 값이 다르고 y 값이 다 달라야 돼. 여기서 그러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 x를 넣었을 때 3x-2가 나오는데 이 똑같을 때는 같다야 는 x에 보면 1 넣었을 때만 여기 똑같은 값이 그대로 나오고 나머지는 똑같은 값이 안 나와. 이거 이렇게 한 거죠. 얘는 x 이렇게 입력한 x 값이 다시 그대로 나왔으면 좋겠다 해서 x를 구해봤더니 1을 넣었을 때만 너가 입력한 거 그대로 돌려줄게 라고 했으니까 여기에는 1이 들어갔다면 가능. 그 외에는 다 안 되기 때문에 a, b, c가 전부 다 이 범위에 들어가면 항등함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들어가야만 하는 거고 여기는 뭘 집어넣든 마육을 주기 때문에 항등함수 였으면 뭐를 집어넣었어야 되는 거야? 마육. 여기는 뭐 집어넣었어야 돼요? 4. 이렇게 계산 안 까였죠? 몇이면 돼요? 1 내가주면 그게 a, b, c야. 대소는 상관없이 그냥 3개 고려를 했으니까 그럼 마육 다우 4 다우 1 다우는 나이 바로 2번 이렇게 되는 거지. 얘는 따로 뭐 너네가 풀어보고 싶어 바로 넘어갈게요. 그냥 이거는 이런 발상만 알면 너무 쉽기 때문에 자, 이거 합성함수니까 일단 넘길게요. 얘는 이것도 합성함수 들어가 있으니까 일단 넘길게요. 1대1 대응 이건 우리가 할 수가 있죠. 자, 일단 얘 같은 경우 우리가 어떤 발상을 풀어나가면 좋은데요. 정의역은 A 이상일 때만 딱 보라 그랬어요. 공역은 B 이상일 때만 딱 보라 그랬으니까 이거는 함수를 x, y 평면에 온전하게 다 그리는 게 아니라 얘는 여기가 x는 A, y는 B 이쪽은 내가 볼 필요가 없다. 여기만 관찰을 하라는 똑같은 말이야. 여기만 보면 되는 거야. 이해가 되나요? 근데 거기다가
F 2차 함수,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를 그릴 건데 1대1 대응이었으면 좋겠대요. 그러면 가장 편하게 푸는 방법은 뭐냐? 따라하세요. 연속 함수가 1대1 대응. 다항 함수는 다 끊어져 있지 않다고 그냥 얘는 알고 있으세요. 이건 수초에서 엄밀하게 다루긴 하는데 1차 함수, 2차 함수는 끊어져 있지 않고 부드럽게 연결만 다 돼 있죠? 그런 애들이 1대1 대응이다? 따라하세요. 증가만 하거나 감소만 한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되는 순간 여기 가로 서만 그었을 때 두 점을 만나잖아요. 1대1 대응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럼 무슨 소리냐면은 이렇게 돼 있을 때 A, B가 이렇게 끊겨 있다? 그러면 이 범위에서는 이것만 나오죠? 그럼 1대1 대응이냐? 아니에요. 함수가 아니에요. 왜? 이쪽 x값들을 선택을 못하는 거랑 똑같아요. 정의역이 이렇게 되는 게요. 그래프가 이렇게만 그려주면 여기 x값들은 y값 짝꿍이 없잖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있다? 그럼 구간은 딱 정의가 잘 되고 증가가 다니면 이런 식으로 이 꼭지점 기준으로 오른쪽 점점 커지는 그 증가하는 부분에서 a, b가 여기 딱 끊겨요. 이렇게 딱 여기서 끊겨요. 이렇게 보거나 이렇게 보거나 이 위에서 이렇게 정의역 각벽을 끊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계산이 아니라 이거는 그렇구나 그냥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야. 자, 그랬을 때 a-b의 최대값이라고 물어봤는데요. 자, 지금 첫 번째 얘가 1대1 대응이 된다? 그러면 얘 a, b가 이 위에 점이어야 된다 라고 방금 내가 그림으로 쳐서 설명을 해줬죠? 위에 점이어야 되고 그 위에 점 중에서 a-b가 가장 큰 것은? 하고 물어봤어요. 자, 그럼요. 다시 표현을 해볼게. 이렇게 있을 때 얘 축이요. 2죠. 이 위에 a, b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쪽은 안 되고 여기 딱 걸치는 건 괜찮네. 그럼 여기다 a는 2 이상. 여기 조건 붙여주고요. a는 2 이상일 때 이 위에 점이어야 된다. 그래서 대입하면은 뭐야 이게. 위에 점 대입하면 b는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3 항상 만족해야 된다 라고 한 거고, 그때 a-b의 최대값은 하고 했으니까 a-b는 우리가 b를 정리해놨죠. a에 대한 식으로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5니까 이렇게 되고요. 이거의 최대, 요거의 최대랑 똑같은 말이다. 원래는 우리 예전교육 과정에서는 이거를 는 k 한다면 직선의 함정식으로 부르는데 여기서는 그냥 이렇게 한 문자 따라하세요. 1변수 함수 1변수 함수의 최대 최소로 해석을 하기 위해서 연립해서 1변수로 만든 거, 한 변수 소거시킨 거죠. 연립해서 이거의 최대 최소니까 위로 볼록이겠죠? 위로 볼록이 여기 축이 2분의 5일 때, 그러니까 a가 2분의 5일 때가 최대값이겠구나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으면 좋겠지. 2차니까 최대를 구하려고 했네. 2분의 5 집어넣으면 되겠죠? 마이너스 4분의 25 플러스 2분의 25 마이너스 3이니까 4분의 25 곱하기 2니까 빼면 4분의 25만 되겠죠. 이렇게 정리가 돼요. 이게 4분의 10이랑 똑같은 말이니까 4분의 14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따라서 P 플러스 Q는 17 이렇게 나올 거고, 자 여기서는 우리가 개념을 좀 필기해 놓을게. 다항은 다항이다? 그러면 연속이다. 연속이라는 건 우리가 수투에서 정의를 하고 아직은 정의를 하지 않았어? 근데 그냥 지금 직관적으로 받아들이세요. 다항 함수는 끊어져 있지 않다 라고 생각을 해.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세요 지금은. 그리고 두 번째, 끊어져 있지 않은 함수가 1대1 대응이거나 1대1 함수다. 1대1 함수, 1대1 대응 둘 다 마찬가지. 연속이대가 1대1이나 이거 무조건 증가할 거면 증가만 해야 되고요. 또는 감소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것도 열리기 당연해야 돼. 열리기 당연한 이유는, 자 우리가 어떤 식의 최대 최소를 물어봤잖아요. 그럼 크게 두 가지야. 절대 부등식에서 산술기하나 주로 산술기야. 그거 못 쓰면 우리가 무조건 1변수 함수로 바꿔서 최대 최소를 구해야 되거든. 얘는 지금 보면은 양수 음수도 모르겠어요. 양수 음수도 모르고 2는 일단 2 이상이니까 양수도 맞죠? 근데 B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도 모르겠고, 이게 양수가 된다면 지금 이게 A 심지어 고배치는 맞잖아요. 이 산술기가 다루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그럼 1변수 함수로 바꿔야겠다.
근데 변수가 지금 a, b 두 개란 말이죠. a, b 두 개에 따라 이 값이 변하니까 이변수 함수라고 해석을 해도 되거든. 1변수로 만들려면 연립해서 하나를 소거시켜야 되니까 a, b의 관계식을 잘 생각해야 되고 a, b에 대한 관계식이 어디 있을까 하다가 이 위에 점 대입하면 관계식 하나 나오겠네 해서 관계식 써주고 바로 연립해서 1변수로 만든 다음에 함수의 최대 추수로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이거는 필기라고 하지 않을게. 근데 이 정도면 필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이것도 애들이 실수하는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정의역이 이렇게 돼 있을 때 이렇게 증가했다? 정의역이 이렇게 돼 있을 때 이렇게 돼 있었다?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 딱 집어서 이렇게 됐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해석을 좀 해보자면 얘는 함수가 아니야. 이거 함수가 아니야. 이 대응은 함수가 아니야. 그냥 도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 함수가 아니냐라고 묻는다면 여기서 이 부분이 지금 예를 들면 여기를 x1이라고 한다면 그럼 여기서 지금 x에 있는 원소 x1이 얘가 선택을 안 한 거랑 똑같죠. x1 선택 안 해.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왜냐면 x1에 대응되는 y좌표가 없잖아요. 선택 안 했으니까 함수가 아닌가? 함수는 정역의 모든 원소가 공역의 원소 중 하나를 꼭 선택을 해줘야 되는 거죠. 자,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거 보면 x값 하나에 y값 하나 다 대응이 되죠. 근데 얘는 이렇게 하면 y값 하나, x값 하나에 y값 하나는 맞는데 이쪽 y좌표들은 선택이 안 되겠단 말이야. 얘는 그래서 1대1 얘는 함수야. 1대1 함수라고 하면 예를 들면 이쪽 y1이라고 하면은 y1에 대응되는 그 x좌표 없죠? 그럼 y1이 선택을 못 받은 거야. 그러니까 겹치는 건 없는 게 맞는데 얘는 남는 게 생겨서 1대1 대응은 아니고 1대1 함수인 거야. 근데 아까 여기서 1대1 대응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케이스를 배제를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얘야말로 이제 1대1 대응이다. 얘가 대응. 그래서 이것만 우리 표시를 한번 해줍시다. 하고 푸는 건 너네가 푸세요. 이것도 지금 너네가 안 풀어도 개념만 필기하고 그냥 나머지는 너네가 직접 풀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아까 계산 잘 만들었어? 네. 다들 계속 풀었다. 자, 이것도 뭐 역함수, 합성함수 아니죠? fx가 이거는 내가 힌트만 줄게요. 힌트만 줄게. 나머지 너네가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얘는 뭐 어떤 느낌이냐면 1이랑 3 사이에서 fx가 이렇게 된다고 식을 미정계에서 다 온전하게 다 알려줬죠? 그 그래프를 그려볼 생각도 해야 돼. 그러면 얘는 우리가 이거 바로 그릴 수 있니? 얘 그릴 수 있어? 선생님 그릴 수 있는 거예요? 선생님 바로 그릴 수 있어? 이거는 나는 이렇게 그리거든? 도형의 이동 배웠으니까 우리가 절대값 x가 있었어. 근데 걔를 y축에 치게. 마이너스 절대값 x 이렇게 되겠죠? 그 그림이 얘는 이렇게 뾰족 0 이렇게 되는 얘가 지금 뾰족 이렇게 되는 걸로 바뀌는 거고 머릿속에서 이 굴리는 거야. x축 방향으로 2, y축 방향으로 1만큼 가면 이제 여기가 마이너스 절대값 x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얘가 이 꼭지점이라고 말하기 좀 애매하지만 나중에 첨점이라고 뾰족한 점, 첨점에 이 뾰족한 점이 2,1로 옮겨지겠구나 이렇게 옮겨졌겠구나 해서 이렇게 그릴 수 있어야 되고 그럼 높이가 1이니까 아래로 1만 딱 내려가서 여기는 1, 3 이렇게 된다고 생각할 수 있으면 좋거든. 바로 그릴 수 있으면 좋고 해서 얘는 뭘 알려준 거냐면요 1이랑 3 사이에서 그래프가 이렇게 된다라고 알려준 거야. 근데 이거 해석하는 걸 한번 보세요. 이건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면 되냐면 fx를 알려주는 f3x를 알려주는 이유가 뭐냐? 지금 양의 식 전체 집합에서 f를 정의했지. 그 식은 정작 여기서밖에 안 알려줬어. 1, 3, 4에서밖에 안 알려줬어. 아니 그럼 3 오른쪽은 어떻게 해요? 이걸로 잘 추론해봐 이런 느낌이거든. 그럼 얘를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x가 이렇게 됐잖아요. 3x는 이 자리에 1에서 3을 집어넣잖아. 여기 x에 1에서 3 x자리에 뭔지 모르겠지만 1에서 3의 값이 들어가면 그러면 여기 입력값은 뭐가 들어간 게 되냐면 얘가 f 한 다음에 1에서 3, 3가 있으니까 3에서
9까지를 알려주면 어떻게 쓸까? 야, F 한 다음에 3의 수도 X가 3이랑 9 사이일 때는 1이랑 3 사이 몇 배라? 3배라 이런 느낌이나 실제할 때 어떻게 되냐면은 이건 쓰지 말고 그냥 보세요. 1, 3 이렇게 되고요. 3부터 9까지 3배라 했으니까 얘 3배에서 뭐라? 잠깐만요. 3배야. 이거 식이 근데 식이 잠깐만 이거 이렇게 내가 이렇게 된다고 생각했는데 애매하네. 이거 식으로 확인해 봐야겠다. 그렇지. 아하, 식으로 확인을 할게요. 이거 치환할게요. 이걸 정석대로 가면 우리가 만약에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그럼 치환을 해야 되는데 따라하세요. 합성함수는 속함수 치환. 지금 3x를 합성했잖아요. 합성함수예요. 그냥 다 여기까지 보자. 그럼 모르겠다? 그럼 치환하세요. 3x를 t로 놔야지. 이렇게 따라하세요. 치환하면 범위주의. 네, 우리가 치환을 하면 항상 범위를 모르면 안 써도 되겠지만 범위를 알고 있다면 무조건 제한을 시켜줘야 돼. 지금 x의 범위가 요거 1배의 f를 정의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얘는 지금 3배 있으니까 3일 때 t 이렇게 표현해주면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랬을 때 미친. ft는 3f하고 t로 바꿔주면 이게 t로 바꿔주면 3분의 이거 좀 애매해.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아니 여기 그냥 좀 거슬리긴 하지만 이렇게 된다면 이 점을 찍어서 확인을 시켜줘야 되나? 이렇게 애매해지네. 예를 들면 여기 지금 1부터 3까지 알려줬잖아요. 4일 때 알고 싶다? x에다가 얘가 4가 되고 싶으면 x에다 1, 2, 3 집어넣자. 1, 2, 3 집어넣자. x에 1 집어넣으면 f3이랑 똑같죠? f3은 3f3 이렇게 여기 2 집어넣으면 f6은 6일 때는 3f하고 2 이렇게 되니까 여기가 2일 때문에 6일 때는 그거 3배라 이렇게 되는 게 맞구나. 이렇게 돼서 이렇게 3배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그래프가 나올 것 같아요. 이건 조금 발상적인데 이거 그냥 모르겠다 그럼 계산하면 돼요. 그래서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거는 1에서 3 사이 값인데 2015로 물어봤잖아. 2015로 물어봤는데 내가 지금 알 수 있는 건 기존 거에 3배를 해라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지. 그럼 나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아니 계산으로만 푼다? 뭐지? 3이 나온다. 3, 6, 18, 3, 7, 21, 3, 2는 3, 1은 2 이렇게 된단 말이죠. 이게 아니었어. 3으로 계속 나오면 되는데 3배를 몇 번 했는지 볼게요. 누구를 몇 번 3배에서 이렇게 나왔는지 3으로 나누면 671 이것도 3개 더하면 미친 14잖아. 야 14는 이거 3배수가 아니잖아요. 이렇게는 안 되네. 그럼 너네가 대입하기 쉽지가 않네. 1부터 3, 3부터 9, 9부터 27 이렇게는 너네가 못할 것 같은데. 언제 끝나나? 안 끝나서? 그날 끝나는데 729부터 2015년에 3, 7, 21 90, 87 요 안에 인사이가 남아있네. 이거 내가 생각했던 거랑 조금 상황이 달랐네. 눈으로만 봐가지고 이게 딱 예쁘게 딱 3으로 나누면 떨어질 줄 알았는데 3으로 딱 안 나오면 떨어지네요. 2015 여기가 얘가 얼마큼 나온 건데 몇 대면 내분점이 내가 만약에 푼다는 게 몇 대면 내분점 얘네들 사이 몇 대면 내분점인 줄 알면은 높이도 판단을 할 수가 있거든. 근데 그렇게 풀려고 낸 문제가 아닐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풀려고 냈는지 F 2015는
3fx를 3 한 다음에 f하고 3으로 나눈 게 아까 아니 나눈 게 잘못됐나? 왜 안 나누는데? 3을 나누면 3, 6, 18, 22, 37, 22 안 나눠 떨어지잖아. 안 돼요. 이거 왜 이러지 숫자가? 그래서 29번인가? 이상하네.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아우씨. 요렇게 계속 다 이 모양이야. 여기 높이가 여기 1, 그다음에 세배수는 3, 이거 9. 지금 앞에 숫자랑 똑같죠? 그럼 얘는 지금 이렇게 표시를 이렇게 여기가 729였을 거란 말이야.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좌표를 표시해보면 이런 느낌이거든? 손 넘는데 진짜. 여기가 729, 2187 이렇게 되고요. 여기 중점 보여줄까? 아, 곱셈도 하기 시작해보겠다. 2187 나누기 왜 빼기 729 차 1을 한번 구해봅시다. 그럼 1458 이렇게 된다고요? 몇 대면 되고 좀인데 이게 우와 그럼 여기랑 차 이걸 한번 볼까요? 아니면 그냥 내분점을 구해서 나는 원래 이렇게 하려고 했거든. 몇 대면 해가지고 높이도 몇 대면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게 좀 부담스럽다. 그럼 점 두 개 나왔거든 지금. 290콤마 여기랑 여기가 1458콤마 7 그럼 직방 구할 수 있죠? 근데 여기 기울기가 계속 1로 아까 그래프 확인해봤더니 1로 유지가 되거든. 기울기 1이었단 말이야. 이게 마이너스 한 다음에 하고 2187 집어넣으면 0 나오니까 이게 x-2187 이렇게 인수를 가졌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y좌표 언제 y좌표는 x가 2015일 때 2015 집어넣으면은 틀렸다. 음수가 나오잖아. 이 뭐야? 마이너스 있으니까 양수 맞네. 마이너스 한 다음에 201로 287. 이거 손놓네. 이거 양수, 계산하면 양수 나오겠죠? 그게 답인데, 이거는, 이 손놓는다. 이거 아까 내가 그래프를 그려서 확인을 했는데, 그래프 안 그리고 식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좀 애매하네. t는 3x 다시 해볼게. 여기서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그런 다음에 그러면 이게 ft는 3f 한 다음에 3분의 t 이렇게 되고 그때 내가 f를 구하고 싶은데 요걸 이제 계산을 해야 되거든. 어떻게 계산할 거냐면은 아까 지금 얘 범위를 보면 t가 3 이상 구이하니까 3 나눠서 1이랑 3 이하일 거란 말이에요, 얘는. 그쵸? 근데 입력값을 1이랑 3 사이 값 집어넣으면 요식을 그대로 써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랑 똑같거든. 그럼 이해가 되나요? 다시 f는요 다른 때는 몰라. 식 안 알려줬어. 언제만 알려줬냐면 이 x 입력하는 값에다가 1이랑 3 사이 값 집어넣었다? 그러면 요식이랑 대입해 쓰면 돼. 나머지는 몰라 라고 해줬는데 f 내가 t 3이랑 9 사이에서 ft를 봤더니 여기가 지금 t가 3 이상 9이었는데 3 나눴으니까 1 이상 3 이하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얘 써도 된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이걸 그대로 집어넣으면 1 마이너스 절대값 한 다음에 3분의 t 마이너스 이렇게 되고 밖에 3 원래 이렇게 있었죠? 이렇게 정리가 되고 그래서 계산을 하면 얘는 3 마이너스 한 다음에 3 안으로 집어넣으면 절대값 t 마이너스 6 이렇게 표현이 돼서 그래서 아까처럼 얘 그래프가 어떻게 됐냐면은 요 종이 골라면 여기가 6,3이 된다고요? 6, 그러네. 여기가 6, 여기가 3, 여기가 6, 여기가 9 이렇게 되니까 x증가량 3, y증가량 3, 기울 1인 거 확인했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 것도 마찬가지로 계산을 또 해보잖아? 그러면 지금 내가 그럼 FT가 이렇게 되니까
그 다음 것도 이제 계산해보면 또 여기서 이렇게 3배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어서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하면 돼요. 근데 좀 손인데 되게 여러 번 해야 되는 거 여러 번 해야 되고 규칙을 만약에 발견을 했다. 그럼 아까 내가 말한 것처럼 바로 몇 번째 뾰족뾰족 몇 번째 구간에 몇 번째 범위에 포함이 되는지 체크를 해서 푸는데 이거는 그럼 합성함수였네. 그냥 봤을 때 합성함수가 없어서 그냥 뭐 해가지고 그래프 개형 판단하면 될 것 같네. 근데 엄밀하게 해보려면 합성함수를 해야 되는 거야. 합성함수였고 자 이거는 요 부분 내가 써놓고 가야겠다. 이거 한번 그래도 써보세요. 이거는 설명드렸습니다. 여기 합성함수는 속함수 치환이라고 했죠? 치환하면 범위주 2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가 3배 하는 거니까 3 이상 P 9야 이렇게까지 쓰고 그러면 이제 FT는 3의 P하고 3분의 T인데 얘가 지금 1부터 3까지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 C를 그대로 써도 돼서 3 한 다음에 1 마이너스 절대값 3분의 P 마이너스 2 여기까지만 딱 써봅시다. 그 다음에 이제 계산을 계속 이어서 그래프 개형을 추론을 하면 되고요. 이거는 딱 써놓고 네. 조금만 쉬었다가 할까요? 와! 언제 하시고 먹었어? 조금만 쉬었다가 합시다.